예, 안녕하세요. 바이런 KT 그 영상 중에 좀 좋은 영상 있으면 한번 해석을 해 보려고 틀었는데, 거의 바이런 KT는 발음도 정확하기도 하고 또 뭐 자막 같은 게 잘 처리가 돼 있어서 그냥 겸사겸사 좀, 근데 워낙 길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그 I want mom to be happy라는 그 제목의 영상에서 좀 느낀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 봅니다. 여기서 나온 이 남자가 자기는 엄마를 좀 행복하게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가 굉장히 저항적이고, 그리고 반응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비판적이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토로해요. 근데 그 바이런 케이티가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이제 정리해 주면서 이 남자한테 시키거든요. 엄마가 저항적이고 반응적이고 반항적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저항적이고 반응적이고 반항이 좋겠죠, 약간.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편협합니다로 이제 문장을 바꿔보라고 그래요. 이 말에서 사실 이게 정말 안목의 변화가 좀, 우리 흔히 시자 뭐 견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 정말 처음 시작점이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구나라는 거를 잠깐 느끼게 됐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 그 아디아시안티 책을 읽다가 타인의 자유를 온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의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 사실 이 남자 입장에서 엄마가 저항적이고 반응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말은, 어떤 엄마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엄마 스스로, 엄마 내면에 있는, 혹은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음 자신이 그 엄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또는 반항적이지 않고 굉장히 엄마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엄마는 저항적이고 반응적이고 내가 뭔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불평을 하고 마음이 굉장히 편협하다라는 마음. 사실 뭐 그 이제 선지식들 중에서 이제 우리 해암성이 같은 경우도 특히 입장을 바꿔서 한번 그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이제 유난히 또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제 견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약간 '왜 나한테만 뭐 내 탓이요.' 하듯이 '왜 나한테만 그러나.' 이렇게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인제 이 바이런 케이티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 예전에도 그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순간순간 선명해지는 게, 어 내가 저항적이고 반응적,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행동을 그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면 내가 저항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그건 편협하다는 거는 내가 그 엄마의 행동을 나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엄마가 편협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행동을 못 받아들이는 내가 편협한 거다. 이제 항상 그렇게 문제가 귀결이 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사실 자기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시작점이면서, 그리고 참 희망적인 게, 우리가 남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 견성이라는, 오늘은 견성이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견성이라는 어떤 견해의 이 안목의 변화가, 이런 것들을, 나는 저항적이고, 사실 저 같으면 굉장히 못돼 가지고 왜 내가 저항적이고 반응적이고 끝까지 고집을 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뭐 선생님 법문 또 생각나는 게, 뭐 "내 생각은 모두 틀렸다." 이 말도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좀 되게 거부 반응이 많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저항적이고 반응적이고 부정적인 거라는 말을 이렇게 바이런 케이티 같은 선지식들이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단순히 인제 안목이, 인제 지금은 인제 저분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라고 이렇게 동의하실 수 있고, 나중에 또 점차 인제 그런 부분이 강해지겠지만,
어떤 견성 이후에 자기 성품을 보고 난 이후에 정말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저항과 반응과 부정이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손쉽게 어떻게 보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로 변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예전에 제가 큰 식당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좀 뭐 손님도 굉장히 많고 음식 뭐 하여튼 좀 이게 가족 단위로 오는 굉장히 그런 식당이었는데 그 가족 단위로 온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되게 일은 바빴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고기 판이 좀 탔으니까 인제 갈아 달라고 인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약간 뭐 기본적으로 좀 사람한테 친절한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아 예 그럴까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일하시는 분들은 "예." 하고 그냥 갈아 주시거나 인제 그런 패턴이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고깃집 가면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인제 한창 일이 좀 바쁜 가운데서도 인제 일이 바쁘니까 또 이렇게 약간 더 뭐랄까 뭐 짜증이 나는 것보다는 인제 그 굉장히 사람이 가벼워지거든요. 이렇게 막 일이 막 바쁘고 그러면은 막 좀 이렇게 더 활발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제 뉘앙스가 뭐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예 그럴까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아 예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이 그냥 친절하다고 엄청나게 물론 팁은 안 주셨지만 그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가셨던 기억이 선명한데 저는 그때 당시 '아 그럴까요?' 이 말이 제가 좀 뭐 '좀 친절하게 말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뒤집어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그때 손님으로 오신 그 어머니가 참 어떻게 보면 며느리한테라든지 아들한테라든지 혹은 뭐 남편한테라도 정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말 그 말을 한번 듣고 싶어 한 말이 아니었을까. 기꺼이 누군가가 뭔가를 자기가 내 생각이 이런데 이건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아 그럴까? 우리 그럴까?" 이런 말을 '정말로 듣고 싶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더라고요. 오늘 한번 주변에 그 누구라도 음 '아 그럴까요?' 하면서 뭐 억지로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뭐 크게 어 어려운 일 아닌데 우리가 한번 좀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지 않나. 뭐 저부터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